여러분 안녕. 자, 이제 어휘도 풀어봐야겠는데요. 어휘는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골치 아파합니다. 스스로의 어휘 실력에 굉장히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올려드린 이번에 여름방학 맞이해서 올려드린 명사 어휘집 이거 공부하셨나요? 암기하고 계신가요? 정말 잘 외울 수 있게 이 한자어의 의미까지도 옆에 다 설명해놨고 파생어도 있고 어근 분석 다 했고 밑에 그 어휘를 설명하는 꿀팁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런 단어장은 여러분 정말 보기 어려우니까 꼭 지금 다시 게시판 확인해 보고요. 꼭 다운받아서 이거 틈틈이 보면서 암기하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도록 선생님이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었다는 것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어휘 유형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무조건 어휘를 많이 알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접두어 정도는 알아두면 참 좋아. 접두어 지식이 좀 있는 게 좀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단 다른 유형과 똑같이 첫 두 문장에서 첫 한두 문장에서 이제 글의 중심 소재와 서술 방향 확인하는 것 중요합니다. 어휘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밑줄 친 문장이라고 하는데 밑줄 친 선지의 앞 뒤에 직접적인 힌트가 다 있어요. 근거 어휘가 다 있습니다. 이거 포착하시고요. 그 근거 어휘와 밑줄 단어의 일치 여부, 이제 순접인지 역접인지 이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여러분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은데 어휘를 암기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수능이 가까워져 오면서는 나는 역시나 어휘 공부를 못했구나. 난 어휘는 정말 몰라로 굳어지고 그래서 어휘 추론 문제를 만나면 찍고 넘어가자라고 되는 학생들이 많아.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자, 지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번 선지 문장을 보니까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 이제 가서 눈을 딱 두려고 하니 여기 이게 보입니다. once와 today가 보입니다. 한때 믿어졌대요. 뭐가?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이거나 아니면 비연속적인 것으로 둘 중에 하나로 믿어졌다라고 합니다. 둘 다는 아닌 것으로. 그런데 today, 오늘날이 왔잖아. 자, 그럼 이거 이렇게 서로 대비되지요. 오늘날은 둘 다를 포함한다. 이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말되죠. 넘어갑니다. Consider physical growth. 자, 2번 선지를 보면 지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consider가 나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뒷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imagine이라던가 consider라던가 하면서 어떤 예를 들 때 한번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딱 이렇게 consider physical growth가 나왔으니까 뒤에 물리적인 어떤 육체적인 성장이 나오나 하고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바로 나와요. in hate가 나옵니다. 그러면 physical growth랑 맞잖아. 자, 이렇게 계속 앞뒤에서 직접적인 힌트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 physical도 무리 없이 아주 적절하게 쓰인 거고요. 콤마 다음에 illustrating? 자, 이러면 보통은 뭐지? 무엇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잖아. illustrate가 이제 현재 분사로 나와서. 그럼 앞에 것이 무엇을 보여준다라는 소린데 this continuous change라고 합니다. 비연속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무엇이? 바로 앞에 있네. There is no change in hate. 키 성장에 있어서 변화가 없고 조금 더 앞으로 가볼까? 그럼 여기 나와 있어. hate, in hate인데 rapid change in hate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키가 빨리 성장하다가 전혀 성장하지 않다가 지금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 지금 뒤에서 illustrating discontinuous change 하면은 딱 말이 맞지, 그치? 이 둘 다가 좀 되게 비연속적이잖아. 쭉 자라다가 안 자라다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3번도 무리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캐치해야 될 게 있습니다. discontinuous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비연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성장도 했다가 변화가 없었다가 그 둘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 지금 여기서 잘 캐치해 놓으면 4번의 reversal이 정말 말이 안 되는 단어라는 게 바로 눈에 보입니다. 자, reverse나 reversal. 자,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후퇴란 뜻이에요, 후퇴. 근데 성장에서 후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작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변화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변화 없음이 후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 문장 전체를 보더라도 monthly measurement는 이렇게 달마다 측정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아기의 키를 달마다 측정하는 것은 보여준다. gradual increases 이렇게 점진적인 성장을 증가를 보여준다 라고 하고 but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점진적인 성장의 반대니까 reversals 맞지 않나요? 하지만 아기 키가 작아지는 거 봤니? 못 봤잖아, 그죠? 그래서 후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키가 다시 작아지는 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자, 여기에서 이 reversals의 의미도 좀 알아두어야 했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봐. 아기 키가 다시 작아질 수 있는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나중에 노인이 돼서, 이제 선생님처럼 나이가 들어서 키가 이제 좀 작아질 수는 있어요. 골다공증 이런 게 있어서 약간 주저앉아서. 하지만 아기의 키가 reversals, 이렇게 줄어드는, 거꾸로 후퇴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5번은 거의 그냥 보너스죠. 그죠? 이러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워낙 많이 보죠.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표현. 5번 선지는 그냥 보너스로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의미를 살짝 찾아가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다? 네, 밑줄친 내지는 선지의 그 앞뒤 부분에서 직접적인 힌트를 포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꼭 일치하는지 봐라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휘를 꼭 많이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접두어를 알아두는 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continuous, discontinuous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반의어가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잖아. 자, 이렇게 해서 6강의 1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오시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어휘 문제는 단어 뜻을 많이 안다고 잘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필자의 주장과 같은 방향인지 반대 방향인지 그걸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 첫 문장을 잘 보라고 하죠. 첫 한두 문장을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운 좋게 첫 번째 선지가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가 있네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과 별개로 제가 어떤 한 문장의 틀을 좀 보고 이건 이렇게 보세요 라고 지금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지금 봐봐. 요 첫 문장을 보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절이다. 근데 이 동사도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여기 mean이 나왔어. mean은 결국에 A는 B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A랑 B는 같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 내용을. 근데 여기에 not이 나왔어. 그럼 결국에 이건 doesn't mean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그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요 주어부하고 그리고 목적어절하고 주어가 똑같아. 이것까지 본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러한 조건의 문장이 눈에 쓱 들어오면은 앞에 이거는 상관없이 뒤에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뒷문장이 아니다.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모든 사건이 주어가 같을 때 얘기야. 주어절의 주어와 목적어절의 주어가 같고 중간에 동사 부분은
이렇게 don't mean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isn't도 괜찮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요 목적절을 보면 된다? 아, 모든 사건은 이렇게 똑같은 인지적이거나 감정적인 반응을 받을 자격은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똑같은 인지적인 반응이나 감정적인 반응을 모든 사건에 똑같이 보일 필요는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바로 우리가 필요한 의미를 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이러한 문장 구조일 때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자주 보다 보면 눈에 보이거든. 아, 이게 이렇다는 의미구나. 바로 캐치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어서 지금 한번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 문장에서 좀 중요한 건 결국엔 뭐겠어요? 네. 모든 사건이 다 똑같은 그런 감정적인 반응이나 인지적인 반응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핵심을 끌어내는 겁니다. 그래, 모든 사건에 다 그럴 필요가 없지. 사건은 다 이제 경중이 있죠. 가벼운 게 있고, 우리가 정말 화를 내야 될 게 있고, 정말 신경 써야 될 게 있고,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뭔지 아직은 우리가 잘 모르겠어.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첫 문장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 맞아. 모든 사건에 우리가 똑같은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The adaptive advantages of this manner of representing the world. 세상을 나타내는 것의 이런 방식의 적응적인 이점이라고 있는데, 이점일까요? 이점일 수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봐봐. 여기까지가 주어 부지. 그리고 동사들 나온 거 뭐니? help explain이야. 뭘 설명하는데 왜 이것이 우리 종의 특징인지, 우리 종의 이 인지 시스템과 감정 시스템의 특징인지를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꿀팁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뒤에서 좋은 결과를 설명하잖아? 그러면 앞에는 어드밴티지와 같은 긍정 단어가 맞아요. 알았지? 뒤에서 좋은 결과를 설명하면 앞에 나왔던 어드밴티지는 맞는 거다. 이거 꿀팁입니다.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각 문장마다 계속 꿀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thinking of the world, 세상을 생각하는데, 세상을 이제 생각할 때 뭐로써, 나누어진 것으로서 과거, 현재, 미래같이 미래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으로 세상을 생각하는 것은 can be useful. 유용할 수 있습니다. 네,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종의 Cognitive Affective System의 특징이 될 수 있었겠죠. 지금 설명한다고 했고 그 설명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사고체계, 인지체계의 특징이 됐어. 그건 뭐야?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된 거겠지. 앞뒤를 살펴봐도 너무나 맞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까지 오면은 자, 이게 무슨 소린지 이제 알 수 있을 거야. 맨 앞에서 뭐라고 했어? 모든 사건이 똑같이 사실인 것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우리가 그런 감정적인 인지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잖아. 똑같이 반응하지 말라고 했지?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반응하지, 심지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야. 3번까지 너무나 맞아. 이후에 이제 4번 선지에 있는 문장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derived tremendous advantages from their capacity. 그들의 능력으로부터 뭐 하는 능력이야? To plan ahead. 미리 계획하는 그들의 능력으로부터 엄청난 이득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표현, 바로 plan ahead, 미리 계획한다는 거죠. 그럼 미리 계획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그노어를 보는데 이그노어 뒤에 뭐가 나와 있냐면
explicit time consciousness라고 나와 있습니다. 명시적인 시간을 의식하는 것을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랑 맞아요? ignore explicit time consciousness랑 plan ahead랑 맞을까요? 완전 반대되는 얘기죠. 미리 계획을 한다는 것은 명시적인 시간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우리가 인식해서 미리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돼라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 플랜 어헤드가 그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여기서 이그노어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이 들어야 되고 답은 5번입니다. 문제 유형을 떠나서 여러분 마지막 문장은 결론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결론이 앞에 나왔던 내용을 뒤집는다면 이건 당연히 오답이죠. 그죠? 어휘 문제는 단어 하나만 떼서 보지 마세요. 그 단어가 필자의 주장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앞에서 말한 내용을 뒤집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꼭 그렇게 푸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꼼수 부리지 말고 첫 문장, 두 문장, 처음에 나오는 두 문장 잘 보시면서 글의 흐름 그리고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파악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3번 지문 보겠습니다. 어휘 유형을 풀 때는 딱 3가지만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두 문장에서 글의 화두를 잡고 밑줄 근처에서 앞뒤 단서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단서와 이 선지의 어휘가 일치하는지를 보는 거죠. 자, 입각해서 이 내용에 입각해서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 내려가면 빨리빨리 읽어 내려가야 돼요. 많은 동물들은 진화시켰다. 메커니즘은 어떤 메커니즘? Picking out signals. 자, 그럼 이건 신호를 포착해내는 거겠죠. 무엇으로부터? From the noise. 소음으로부터. 그래서 imagine하고 상상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Being in crowded restaurant. 어떤 붐비는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한번 상상해봐라. 그리고 with everyone clustered in the middle of the room talking in loud voices at once. 한 번에 큰 목소리로 말하는 그 방 한가운데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로 꽉 찬 레스토랑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어떤 것도 못 듣겠죠. 다들 방 한가운데에 모여서 한 번에 큰 소리로 떠들면 누가 뭘 들을 수 있겠어. 그지? 근데 대신에 또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자, 대신에 상상해 보라고 하면 이제 이건 대조군이에요. 그죠? 어떤 대조되는 상황이 와야지 뭔가 또 다시 상상을 해볼 수 있겠지. People organizing themselves into groups. 사람들이 그룹으로 나뉘어서요. 또 moving to different part of the room. 방에 각기 다른 그런 부분으로 옮겨가는 것을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는 방 한가운데 다 모여서 온 사람들이 다 치마를 엄청나게 떠들게 했다면 이제는 언어별로 묶어서 방의 왼쪽에는 누구, 방의 오른쪽에는 어느 언어를 쓰는 사람 이렇게 나눠 놓는다. 충분히 말 되죠? 1번 가능합니다. 그리고 standing in the center of the room, your mind will turn into the group that speaks language that you personally understood. 그렇죠. 당신의 마음은 맞춰질 거야.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맞춰지겠죠. 2번도 맞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봐봐. niche, tranquility, cacophony. 자, 이게 소음이라는 거예요. 자, 요 단어들이 다 나온다. 여기 한 문장에 다 나온다. 봐봐. In finding a niche. 적합한 자리를 찾아서 each group gains relatively tranquility. 상대적인 고요함을 얻습니다. Rather than cacophony. 이런 소음보다는 상대적인 고요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미콜론 다음에 turning into recognizable sounds and turning out unintelligible ones. 자, 여기서 turning into, turning out 나왔지. into하고 out하고 반대말이지. 이해할 수 있는 소리의 주파수를 맞춰요. 근데 into의 반대말 out이 나오면서 그 뒤에 반대말 나왔을 거야. unintelligible ones.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소리들은
뭐 turning out 소리를 줄여버리거나 안 듣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듣는 사람은 어떻게 에너지를 더 많이 썼을까요? 아니요. 에너지를 더 적게 쓰게 되죠. 앞에서 나왔잖아. 뭐라고 나왔어? 그냥 시끄러울 때는, 그냥 방 한가운데 사람들 다 모여 있을 때는 no one can hear anything이지만 지금 이렇게 방의 다른 부분에 모여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듣게 하면 상대적인 고요함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less 에너지가 훨씬 맞아요. 내가 여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밑에 나온 어휘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알기엔 고3 수준은 알기 어려운 어휘여서 그래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러면 모든 어휘가 다 나와야지. 아주 수준 높은 어휘 중에서 여기 밑에 안 쓰여지는 것도 있는 걸 어려우면서도 어려운 수준이면서도 결국에는 글의 이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밑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 어휘들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어휘들이 있는 부분은 꼭 읽어주는 게 좋은데 지금 여기에선 한 문장에 다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고 바로 또 답의 근거로 이어지기는 했습니다. 알겠지? 자, in nature 하면서 보지 말고 바로 뒤로 가시면 지금 우리 앞에서 읽은 내용들 쭉 나오잖아. 그치? 일단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우리는 바로 주파수를 맞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떤 특정 주파수를 선호한다, 우리는. 그 말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4번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in any ecosystem, different species partition themselves. 각각의 다른 종들은, 서로 각각의 다른 종들은 partition, 나눕니다. 그들 자신들을 나눕니다. 뭐 어떻게 나눠? 지금 뒤에 나옵니다. 시간적으로 나누거나 acoustic frequency, 음향 주파수적으로 아니면 또 공간적으로 서로 종이 다르면 서로 구분을 한다는 거예요. 영역을 나눈다라는 소리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duce competition.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잖아. 너무 에너지 많이 써야 돼. 우리가 다른 통하지도 않는 말들이 확 떠들리고 있을 때는 우리가 막 그 말들을 이해도 못하면서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한단 말이야. 하지만 말이 통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그만큼 덜 에너지를 쓰죠. 왜? 경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들리는 말을 그냥 난 들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뒤에는 틀린 게 전혀 없이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서 결국에 이 어휘는요, 어휘 문제는 어려운 어휘를 많이 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가 중요합니다. 계속 풀면서 느껴지죠, 여러분? 근데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단어만 보고 어떤 강의는 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걸로 하면은 다 뭐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가원은 절대로 그렇게 문제를 꼼수로 풀 수 있게 낼 생각이 더 이상은 없어요. 지금 계속해서 1등급이 4% 나옵니다. 계속 그렇게 될 거예요. 특히나 독해 능력, 꼼꼼한 독해 능력을 필요로 하는 어휘 문제는 절대로 꼼수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형이 좀 어렵다 싶으시면 그때는 이 어휘 문제만큼은 맨 뒤에 푸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죠? 어휘 추론은 어휘 문제가 아니다, 독해 문제다.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지금 4번째 문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어떤 내용인지 봐야 된다고 했죠? money, 돈은 보스가 나왔어요. 보스, a tool, 도구인데요. 어떤 도구냐면 보스가 나왔으니까 A and B죠.
The to help us create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 strangers. 낯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일하는 관계지, working relationships, 일하는 관계를 만들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도구이며, and a mirror that reflects our values and fears. 우리의 가치관과 그런 공포, 두려움, 이것을 반영하는 거울이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money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하는 관계를 맺도록 해주는 그런 도구면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이런 공포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돈에 대한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 없이 그 뒤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선지 있는 문장으로 가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이 데이가 신경이 쓰입니다. 누구인지. 하지만 바로 거슬러 올라가면 our ancestors인 거 보이죠? 우리의 조상들은 돈을 썼대요.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관계를 제한하기 위해서 썼을까요? 아니면 넓히기 위해서 썼을까요? 뒤를 보면 This allowed them to create working relationships. 앞에서 나왔던 create working relationships가 다시 한번 재진술되죠. 그리고 뒤를 봐봐. 그들의 친밀한 그런 서클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뭐 관계거든요. 근데 그들의 친밀한 집단, 소집단 그런 관계 밖에 사람들과 연결을 만든다는 것은 더 관계를 확장한다는 소리니까 widen이 맞아요. widen이 맞고 그리고 within their close-knit, loosely-knit 보겠습니다. close-knit은 아주 긴밀하게 짜여져 있는, loosely-knit은 조금 좀 이렇게 허술하게, 그치, 느슨하게 맺어진 이런 의미인데요. 어떤 집단 내에서는 이라고 지금 돼 있고 they didn't need money. 그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To clarify or maintain their relationships. 자신들의 관계를 명확히 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 이런 관계라면 어떤 관계겠어요? 긴밀하게 맺어진 관계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겠지, 여러분. 근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지. 긴밀하게 하려면 또 돈이 더 필요하지. 돈 있는 자에게만 붙지.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옛날에는 인간답게 살 때는 정말 친한 사이면 돈이 그닥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에 요 선지가 있는 문장을 보면 Our ancestors could take their sense of belonging for granted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거 표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take for granted, 당연하게 여기다.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들의 소속감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왜? As they frequently traveled beyond the boundary of their communities.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의 그 경계선 밖으로 여행하는 게 매우 적었으니까. 그냥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런 소속감을 당연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그냥 제한된 경계 안에서만 모여 살았으니까 별로 나가질 않았어. 그러면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완전히 굳어진 고인돌이 된 거 아니야, 결국엔. 그러니까 rarely traveled 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야, 여행한다고 왔다 갔다 해봐라. 저 사람이 내 마을 사람인지 딴 마을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도 잘 이렇게 모를 거고, 그리고 스스로조차도 내가 여기 속한 사람인가 저기 속한 사람인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rarely가 맞겠죠.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맞겠습니다, 여러분. 이해 좀 되시죠? 자, 이렇게 어휘 추론 문제는 지문 밖의 상상이 아니라 언제나 지문이 준 단어와의 1대1 대조로 이렇게 일치 여부를 꼭 보면서 이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긍정, 부정 막 이런 식으로 막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하면서 대충대충 단어를 그냥 감으로 보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지문 속에 있는 어휘랑 일치, 대조하면서 푸셔야 돼요. 알겠지? 어휘 추론은 뭐다? 해석이다. 그래서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해석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또 이런 문장은 꼭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다 하는 공식이 있는 문장이어서 제가 지금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이제 문두가 provided, given, supplied 해서 무엇이 제공된다면 이라는 그런 과거 분사 구문으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뒤에 주절의 주어가 any 그리고 명사 그 다음에 추측의 조동사가 뒤에 온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이랬을 경우에는 해석을 뭐가 주어지면 그 어떤 뭐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너희들만 할 때는 이런 좋은 구문들을 많이 배우고 외우고 했거든. 근데 요즘은 학생들이 좀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서 저는 요거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첫 문장이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물만 있다면 이 소리예요. supplied with water. 물만 있다면 그 어떤 좋은 훌륭한 마라톤 선수라도 아마도 이것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인내력은 지구력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To chase down a zebra, antelope, or steinbok. 자, 얼룩말, 영양 혹은 작은 영양, 이제 말이나 사슴류의 그런 동물들을 쫓는 그런 지구력은 그 어떤 훌륭한 선수라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however가 붙었어요. 이런 거 조심하라고 했죠. There's more to persistent hunting than endurance. 여러분 여기서 persistence hunting이라고 하면 따로 배우진 않았더라도 끈기를 요구하는 사냥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의 예가 앞에서 나왔었어요. 이렇게 지브라나 안텔로프, 스팀복을 쫓는 것. 근데 여기 however 하고 뭐가 더 필요하답니다. 무엇에는? 이 끈기를 요구하는 사냥에는 인내력보다 지구력보다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endurance hunters 때는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특정한 표적의 사냥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And then 하고 track that specific individual. 그리고 그 특정한 개체를 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 track 쫓기 전에 인식은 해야 되잖아. 그래서 1번의 recognize는 아주 적절합니다. 그죠? To exploit 사용하다예요. Our endurance edge. 우리의 이 지구력의 우위, edge가 이렇게 명사로 쓰이면 우위, 유리함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유리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이 endurance는 뭐야? 결국 끈기잖아. 끈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정 개체를 몇 시간이나 쫓고, 그치? 몇 시간이나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이 지구력이 있고 끈기가 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2번도 아주 적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defensive strategy라고 했습니다. defensive 하면은 방어적인, strategy는 전략인데요. 문장 앞에서부터 보자면 the ability to distinguish the target, say a zebra from other zebras. 요 한 마리의 지브라라고 치자면, 그러니까 얼룩말이라고 치자면 우리가 표적으로 하는 얼룩말을 다른 얼룩말로부터 구분하는 능력은 그치. 동물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이 얼룩말이 쫓다가 저 얼룩말이 보이니까 다시 저 얼룩말로 가고 이러면 사냥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돼요. 애초에 내가 표적으로 삼았던 그 얼룩말을 쫓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얼룩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표적으로 삼은 그 얼룩말을 다른 얼룩말과 구분하는 그 능력은 is crucial. 아주 중요합니다. since. 왜냐하면 many herd animals. 많은 그 무리를 이루어 다니는 동물들은 have a defensive strategy. 아주 방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방어적인 전략? In which they circle back to their herd and try to disappear by blending back into the group. 그치? 떼를 지어 다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자신의 무리로 돌아가서 그냥 그들하고 섞여버리는 그런 방어적인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쫓는 그 동물이 이 동물인가 저 동물인가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너무 맞아요. 그리고 if you can't randomly target the one you've been chasing 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지금 앞에서 네가 쫓는 그 동물이 그 동물인지 다른 동물인지 다른 개체인지 그걸 알아야 한다. 그거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만약에 너가 지금까지 쫓고 있었던 have been chasing이잖아. 지금까지 쫓고 있어서 그 피곤한 이미 지쳐버린 그 개체를 당신이 타겟할 수 없다면, 쫓을 수 없다면, 겨냥할 수 없다면인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랜덤리가 왜 나와? 바로 그 동물을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쫓아야 되는 거잖아. 랜덤리가 나오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아예 말이 안 되지. 그 얼룩말이 다 똑같이 생겼다고 내가 이 얼룩말을 막 쫓고 있었어. 한 시간을 계속 쫓고 있었어. 그럼 걔도 지칠 거야. 나도 지칠 거야. 하지만 우리는 지구력이라고 하는, 인듀어런스라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쫓아가는 거야. 근데 걔는 지친단 말이야. 그 동물은 지치는데 걔가 지치니까 그 틈을 타서 우리는 잡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얼룩말이 보여. 근데 쟤가 좀 더 커 보이네. 그럼 걔를 따라가야 될까? 그러면 사냥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지? 랜덤리가 웬 말이야. 계속해서 쫓아갔어야지. 그래서 그 개체를 꼭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식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5번 맞고요. 답이 4번이죠. 완전 말이 안 되는 게 나오지. 근데 여러분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 될 겁니다. 뭐가? 이 어휘 추론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앞뒤로 보면서 계속 맞춰가면서 푸는 건 정말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거를 맨 마지막에 풀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진짜로. 상당히 진이 많이 빠지는 일이고요. 굉장히 연결되면서 조금씩 다 봐줘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표시하면서 대충 꼼수로 푸실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럴 거면 차라리 마지막에 하시라고요. 그 전까지 다른 문제 충분히 공들여서 푸시고 알겠지? 자, 어휘 정복 3단계 공식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여러분. 글의 첫 두 문장에서 중심 소재와 서술 방향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밑줄 친 문장의 그 선지 문장의 앞뒤에서 직접적인 힌트, 근거 어휘를 포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어휘와 밑줄 단어의 일치 여부, 순접인지 역접인지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어휘 추론 문제라고 어휘만 보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중심 소재 꼭 확인하시고 그 중심 소재에서 그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찾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6강 다 마쳤습니다. 저는 7강 들고 또 빨리 올게요.